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후반이고 고등학생 2아이 엄마입니다.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엔 친정 부모님 모시고 교회로 나들이 가고 싶네요. 결혼하고 나서 어쩐지 더 애틋해지는 부모님입니다. 시부모님은 사실 별로 챙기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제가 너무하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정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저는 은행원, 남편은 국내 큰 제지회사 다니는 사원이었네요.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은 맞는데 꼭 조건과 스펙 따진 듯 둘 다 연봉도 비슷하고 결혼 당시에는 양가 재정적 상황도 거의 비슷했어요.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 편이었고요. 시댁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모 도시에 살고 계셨고 친정은 강원도 도시에 살고 계세요. 저희 친정은 40평대 아파트 자가에 살고 계시고 시댁은 23평에 사셔서 솔직히 경기도랑 강원도 집 시세가 차이 난다지만 평수 때문에 집값은 비슷했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또이또이한 양가 사정인데 시댁에서는 저희 친정이 강원도 산다며 무시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니고 친정 엄마께서 이모들이랑 가깝게 살고 싶다고 하셔서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이사를 가신 건데 툭하면 저희 친정이 시골에서 살아 모든 게 촌스럽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상한 분인지 이야기하기 위해 몇 가지 사건을 써볼게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저희 친정엄마가 고른 한복을 보며 시어머니가 어머, 도시에선 혼주 한복으로 이런 색 잘 매치 안 하던데 강원도에선 이렇게 하나 보죠? 라고 하며 비웃으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이거 서울에서 한 건데요? 가장 무난하게 잘 나가는 디자인과 색으로 한 거예요. 어이없어 하는 친정엄마를 대변해 제가 이야기하니 시어머니가 아, 그래? 서울에서 했다고? 다시 보니까 색 조합이 고급스럽네요. 라며 실언한 걸 수습하시더군요. 그게 시작이었고 신보 고약한 마녀처럼 결혼한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제 친정 까내리며 기분 나빠할 법한 이야기와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결혼 초 김장 시즌에 시어머니가 김장하자 부르셔서 시댁에 갔더니 너희 친정에서는 무슨 김치 담가 드시니? 라고 물으셔서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고들빼기 등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다 담그어 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없는 집 사람들이 김치에 그렇게 집착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네? 없는 집 사람들이요? 제가 놀라 반문하자 어머님이 갑자기 딴청을 피우시며 저더러 잘못 들은 거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잡아떼시길래 더 따지진 못했지만 분명 그렇게 들은 거 맞아요. 진상은 하나만 하지 않는다고 제 친정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 어머님은 결혼 생활 내내 저도 그렇게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평일에 일하느라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가까이 사니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한다며 그렇게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차로 40분 거리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밥 먹고 가도 된다고 하시는데 말이 40분이지 주말이면 차 막혀서 편도 1시간 반도 넘게 걸려요. 그리고 한 번 가면 근처 사는 시이모네 집도 가자. 방앗간 가자. 전등 좀 갈아라. 다음 주에 집에 누가 오는데 장 좀 봐와라 하시며 어머님 볼일을 몰아서 다 시키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피곤해했고 저도 점점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시댁에 오라고 하도 성하셔서 가면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새아가 냉장고에서 돼지고기 좀 꺼내서 양념에 재워놓거라. 점심에 먹자. 하시며 제가 밥상을 차리도록 유도하세요. 남편이 같이 하려고 하면 어머님은 그게 또 못마땅한지
아들, 엄마 다리가 아파서 요새 산책을 못했더니 바깥바람이 너무 쐬고 싶네. 새아가 밥 차릴 동안 우린 잠깐 마실 좀 다녀오자. 하시며 제 남편 팔짱을 끼고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작은 방에 벌레가 있다며 데리고 들어가시질 않나. 통장 정리를 좀 해달라며 ATM기 갔다 오라는 별 시덥잖은 심부름을 시키며 어떻게든 제 남편이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남편은 집에서 가사 분담 잘하는 편이라 설거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데 어머님이 그 얘기 듣고는 너무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 집에 와서는 아들이 푹 쉬었으면 좋겠다 하시며 그렇게 저만 부려 먹으시더군요. 저는 뭐 일 안 하나요? 애 낳고 관뒀지만 저 은행 다닐 때 새벽에 출근해 밤에 왔어요. 남편보다 업무 시간 더 길고 출퇴근 거리도 멀어서 정말 고생하며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 아들만 대놓고 싸고 도니까 저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서운은 했지만 많이 참았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정엄마가 애틋해지더라고요. 제 남편도 그런 제 심정 이해해주고 시댁 왕래를 줄이고 그만큼 친정도 가려고 노력해 주었어요. 시댁이 경기도고 친정이 강원도이긴 하지만 경기도랑 거의 붙어있는 도시고 고속도로로 가면 솔직히 1시간 이내에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리만 차이 나지 이동 시간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 거리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게 너무 꼴보기 싫으셨나 봐요. 한 달에 3-4번은 보고 싶어 하시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친정 가는 것도 싫으신지 저더러 또 가니? 강원도까지 가는데 너무 멀지 않아? 명절에만 가면 되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이면 간다고 했죠. 어쩔 땐 시댁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한다고 했더니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친정 시댁 왕래하는 횟수로도 예민하게 구시더니 생신 챙겨드리는 것도 엄청 민감해 하셨어요. 시어머니랑 친정엄마 생신이 공교롭게도 15일 차이가 납니다. 시어머니가 좀 더 빠르세요. 생신 때 양가 부모님들한테 20만 원 정도 되는 선물 사드리고 원하시는 것 없으면 그냥 현금으로 드리기로 남편과 결혼 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첫 해 어머님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시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명품 스카프 받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 그게 4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이 이번 한 번만 그럼 양가 어머님들 40만 원 어치 해드리고 다음 연도부터 솔직하게 20만 원 정도로 말씀 부탁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일단 결혼 후 맞는 첫 생신이니 어머님께 원하는 스카프 사다 드리며 축하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슬쩍 말했어요. 양가 부모님들 생신에 원래 2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했다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줄 테니 그리 알아두시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알겠다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반응이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그럼 다다음 주에 있는 사부인 생신에는 뭐 해드릴 건데? 라고 물으시길래 여쭤보니 사고 싶은 거 없다고 하시길래 똑같은 스카프 해드리거나 현금 드리려고 한다니까 어머님이 얼굴이 벌개져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뭘 똑같은 걸 하려고 해? 니들 돈이 그렇게 많아? 그냥 적당히 해드리면 되지. 라고 하길래 적당히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솔직히 물었습니다. 시장 가면 2-3만 원에 파는 것도 질 좋고 이쁘다. 강원도에서 하고 다니실 건데 뭐 하러 도시 사는 나랑 똑같은 명품을 드리려고 해. 주변 사람 아무도 몰라. 라고 하셔서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해서 얼굴 새빨개져서는 그런 게 어딨냐며 그냥 똑같이 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삐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 생신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서는 진짜 똑같은 스카프 사드렸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태도에 너무 열받아서 저도 무조건 똑같은 거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본인은 명품 관심도 없고 스카프 잘 하지도 않는다 하며 얼굴만 보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식사만 대접해드리고 현금 봉투 드렸더니 친정엄마가 신혼부부 돈도 없는데 뭐하러 40만 원이나 주냐 하시며 한사코 안 받는다 거절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 주머니에 기름값 하라고 10만 원 넣어주신 친정엄마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는 스카프 필요 없고 돈도 안 받으셨다. 밥만 사드리고 오히려 10만 원 받고 왔다고 그냥 대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친정에 전화하는 횟수도 궁금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친정에 더 친밀한 태도를 보이면 질투를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아기를 낳아서 제가 첫 조카 생긴 기념으로 100일에 반지를 해줬거든요. 그걸로도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해줄 거면 신호 딸한테도 해주라면서요. 시조카는 제가 결혼했을 때 이미 유치원생이었는데 무슨 100일 반지를 이제 해줘요. 제가 어린이날이나 생일을 안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요. 어머님은 그래도 그게 아니라 하시며 좋은 마음으로 신호딸도 챙겨주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더 황당해하면서 대꾸도 하지 말자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친정을 챙긴다 싶으면 배알 꼴려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애 낳고 나서는 더 했습니다. 양가의 손자 보여드리는 횟수를 달력에 치밀하게 기록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기 낳고 친정에서 50일 조리한 것까지 걸고 넘어지며 너, 네 친정에서 조리하느라 내가 불편해서 우리 손자 보러 가질 못했다. 거기서 50일 있었으니까 그만큼 우리 집 더 와라. 우리 손자 돌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주말마다 와. 알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 조리해준다고 친정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무슨 편안하게 손자 보는 재미 누리신 것처럼요. 그런 망언 역시 남편이 칼같이 쳐내주긴 했지만 딱히 해결 안 되더군요. 그러면서 뭐 해주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도 양가에서 지원받은 것 없이 저희 힘으로 거의 반반 내서 결혼하고 보금자리 마련했고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신 친정엄마가 저희 첫 아이 태어났을 때 500만 원 해주셨어요. 조리도 해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 내복이며 속삭여도 친정엄마가 다 챙겨주셨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희 아들 베네저고리 받은 게 다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셨다고는 하는데 그래봤자 3만 원대예요. 그리곤 질 좋은 백화점 표라며 첫 손주 태어나자마자 입혀야 된다며 병원에서도 간호사 붙잡고 누구 태어나면 이거 입혀달라 요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세탁하지도 않은 옷을요. 결국 병원에서 해주는 기본 베넷 입혀 나오니 어머님이 서운하다며 눈물 한 바가지를 흘리셔서 얼마나 어이없었는지요. 그리고 아들 이름 지을 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얘기에 시댁에서 엄청 좋아하시며 돌림자 토대로 이름을 지어주겠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신랑 쪽 돌림자가 진짜 너무 촌스럽고 별로예요. 남편도 평생 콤플렉스가 본인 이름인 사람이라 자기 자식만큼은 본인이 지어주고 싶다는 의지가 강렬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알아서 짓겠다고 했더니 아버님도 알겠다 수긍하시는데 어머님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우리 핏줄이니 무조건 돌림자 써야 하고 이름도 어머님이 지어주려고 철학관을 다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자꾸 하시는 거 제가 스트레스 받아 하니 남편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긴 했는데요. 결국 남편이 알아서 짓는 걸로 결론이 나니 어머님이 애 낳아도 저희 안 보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제 쪽으로 연락하시더군요. 아무튼 시어머니와는 이래저래 부딪힐 일이 많아서
애 낳고 나서도 한동안 힘들었어요. 손주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열망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너무 노여워하시니 짜증이 나다 못해 억울해지더군요. 제가 친정 가 있으면 거길 또 가냐? 몇 주 전에 가놓고 그 먼 곳을 애 데리고 또 가? 우리 손자 힘들다. 너무 자주 가지 마라. 라고 하시더군요. 가는 시간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비슷비슷하고 환경도 친정이 훨씬 좋아요. 집도 더 넓고 또 친정엄마가 제 아이 위해서 집에 매트도 싹 깔아놓고 정수기도 새로 바꾸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 애기 데리고 가면 솔직히 엄마가 다 봐주세요. 밥도 해주셔서 저랑 남편은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작은 방 들어가서 자요. 그런데 시댁 가면 어머님은 일단 오기 전에 저더러 장 봐오라고 리스트를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손이 아프다, 허리가 욱신거린다 하시며 애 낳은 저더러 밥상 차리게 유도하시죠. 애도 저희가 다 봐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손주면서 저희 애가 똥이라도 싸면 어머, 나는 비위 약해서 이런 거 못해 하시며 단 한 번도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셨고 애는 5분 정도 안아보신 뒤 저희한테 넘겨요. 어머님 팔이랑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시댁 자잘한 일들 다 모아뒀다가 저희한테 처리해달라 하셔서 솔직히 시댁 가면 애 보랴 시댁일 하랴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자기가 보기에 양가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나니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가댁 가는 걸 더 좋아했어요. 아이도 저도 더 편안해하고 남편 본인 몸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남편이 나서서 제 친정엄마랑 통화해 친정 가는 날짜를 적극적으로 잡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점점 뿔이 나시더니 나중엔 폭발하시더라고요. 왜 친정에 더 자주 가냐며 언성을 높이더니 나중엔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설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야기하더군요. 친정은 장모님이 애를 위해서 집을 다 치워놓고 밥도 다 해주시고 애도 다 봐주셔서 와이프보다 본인이 더 편하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할 말 없으신지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맘 같아선 연끈 차고 소리치고 싶은데 손주가 아른거리니 성질대로 못하겠고 아주 바짝 약이 오르신 것 같았어요. 아들한텐 차마 한 소리 못하고 만만한 저 붙잡고 결혼이라는 게 뭐니? 너는 시집을 온 거야. 네 시댁에 잘해야지. 친정에 자꾸 가버릇하면 되니? 우리 손주한테 할머니는 나야. 왜 할머니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친척이라고? 라고 하시길래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애기 아빠도 장가 온 거예요. 라고 했더니 자꾸 말대꾸 하지 말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애도 낳았는데 너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요즘 사람들 결혼하면서 시댁 친정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주 멍청한 짓이다. 여자는 결혼하면 시부모님이 내 부모야. 시댁이 내 부모님 집이고 여자는 남자 집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댁에 잘해야 한다. 어머님, 제가 시댁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요구에 다 응하진 못했지만 안부 전화도 종종 했고 시댁도 자주 왔잖아요. 어버이날, 생신, 명절 전부 다 챙겨드리고 또 시댁 가서 밥도 차려드리곤 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렇게 모자란 며느리예요? 저도 처음으로 대들듯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더군요. 저도 더 참기가 싫었거든요. 어머님, 출가 외인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를 꽃같이 키워주신 제 부모님이 이 얘기 들으시면 속상하시겠어요. 저 오빠랑 차별 없이 사랑받으며 컸어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하면 친정을 등한시해야 해요? 제가 왜요? 저는 제 부모님 엄청 사랑하는데 왜 연 끊길 바라세요? 제가 소리치듯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기겁하며 본인은 연 끊으라 한 적 없다. 제가 오버한다며 되려 황당하다 하시더군요. 그 말이 아니잖아. 너는 딸이니까 네 친정에 너무 잘할 필요 없단 얘기야.
네 친정오빠 결혼했잖아. 니네 친정은 네 올케가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한마디 했다고 어찌 그리 바락바락 대드니? 네 친정에서 널 정성껏 키우시다 못해 오냐오냐 하셔서 사리 분별 못하는 애로 키우셨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머님이 방으로 쏙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상처였어요. 본인도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신우한테 큰 관심이 없긴 하셨어요. 그런 마인드니 아들 며느리한테 더 집착하시는 거죠. 그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게 된 계기가 있었네요. 저희 친가에서 유산으로 거의 10년간 소송 중이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빠 몫으로 12억 정도 상속이 되었는데 그 돈이랑 친정에서 돈 일부 모아두신 것 그리고 일부 대출받아 꼬마 빌딩을 하나 사셨습니다. 그거 해결한다고 오빠네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암튼 그렇게 친정아빠가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셨죠. 시댁에서도 자연스레 알게 되셨어요. 일부러 말하려 한 게 아니라 서류 처리하느라 관공서 들락날락 하니까 시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이 만개 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건물주 되셨네. 그쪽이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그 건물 점점 더 오르겠다. 월세는 한 달에 얼마씩 받으시니? 하며 관심 가지시길래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 빠삭한 시 이모부님 시켜서 그 건물 매입가랑 상가 월세까지 다 알아보셨나 봐요. 언제는 저더러 출가 외인이니 친정에 너무 정붙이지 말라면서 아빠가 건물주 되니 관심을 갖는 게 좀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궁금해 하시냐 했더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들네 재산 될 건데 당연히 궁금하지. 네 시이모부 부동산 잘하는 거 알지?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전화하시라 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왜 애기 아빠 재산이 돼요? 친정 재산은 친정 재산이죠. 저더러 출가 외인이라 하시더니 재산 분할할 땐 얘기가 또 달라져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는 아직도 그 말에 꽁하니 담아두고 있니? 라며 발끈하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빠 상속 때문에 법원 소송 오래 하셨어요. 그거 저희 오빠랑 새언니 아니었으면 승소도 못했고요. 건물 매매할 때도 친정오빠가 어려운 일 다 처리해줬대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제 부모님 더 신경 쓰는 건 저희 친정오빠랑 새언니였더라고요. 오빠네는 아마 저희 친정 부모님 곁에서 잘 들여다보며 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있죠? 그래, 그거 봐라. 아무리 그래도 딸은 결혼하면 남이지 뭐. 너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는 네 올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친정 재산 전부 오빠네한테 양보하려고요. 뭐? 시어머니 말을 댕강 끊어버리고 대뜸 친정 재산을 친정 오빠한테 전부 양보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친정 부모님 케어해드리는데 저희 친정 오빠가 훨씬 더 많이 기여를 했으니 저도 양보할 건 해야죠. 나중에 그 건물 가지고 오빠랑 얼굴 붉히기 싫어요. 오빠네 가져가라 할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그걸 오빠한테 다 주면 어떡해? 맹꽁이같이? 아무리 그래도 너도 자식인데 당연히 반만 갖고 와야지. 어머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며 뒤집어질 듯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보여요. 딸은 결혼하면 남이라 하시더니 돈 얘기 나오니까 딸도 자식이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딸도 자식이에요. 그런데 왜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저를 갈라 놓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제 부모님 자식인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어머님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이제야 인식하신 듯 잠시 벙찐 얼굴이 되시더군요. 그러고는 민망한 듯 딴 데 보시며
어른 놀리는 거 아니다. 라고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창피해 죽으려 하더군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도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그냥 기본적인 도리만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더 정성을 들여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요. 솔직히 가는 정 오는 정이라는데 어머님은 아들네한테 받으려고만 하시니까요. 제가 거리를 두니 어머님도 뭔가를 느끼신 듯 실언을 좀 자제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빨리 회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둘째 아이까지 낳아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랑은 아주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낸답니다. 어머님은 뒤늦게 후회를 하신 건지 아니면 아쉬우신 건지 조금이라도 저랑 더 친하게 지내려 하시는데 저는 싫어요. 그냥 무뚝뚝하게 딱 기본만 합니다. 남들한테 욕 먹지 않을 만큼만요. 고부 갈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깨진 독은 다시 붙지 않듯이 금간 사이는 뭘 어떻게 해도 좋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자초한 거죠. 저한테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굴지 않으셨다면 저도 제 평소 성격처럼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사근사근한 사이로 행복한 고부관계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정말 수백 번 한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유치원 다니는 딸 키우고 있는 서울 사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공부해서 뒤늦게 붙은 케이스라 아직 호봉은 적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는 만족감이 커요. 제가 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꾼 이유는 친정 아빠의 추천 때문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나네 마네 하던 상황에 제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아빠가 학원비 대줄 테니 더 늦기 전에 공무원 시험 도전해보라 하시더군요. 아빠도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시다 퇴직하셨는데 평소에도 늘 안정적인 직장을 강조하셨거든요. 아빠 서포트 받아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28살에 시험에 붙어 부녀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지금 남편은 제가 공무원 된 지 2년 정도 만에 만난 사람이고 전문직이에요. 의사나 약사 같은 소득이 많은 직종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자기 목 다하는 자상하고 멋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게다가 외동입니다.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딸, 사랑으로 관심으로 키워주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뭔가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력이 강하면서도 저에겐 늘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는 사람이라 같이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아빠도 마음을 놓으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시부모님도 저희 친정처럼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사별이고 시댁은 이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대학생 되자마자 이혼하셨고 누가 아이를 데려가고 말 것도 없이 남편도 대학 때문에 바로 독립해 나왔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사업하시던 분이셨는데 제 남편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하라 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편으로 돈 주면 전 와이프한테 갈까봐 그러셨다던데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저희 결혼할 때 갑자기 연락 와 5천만 원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제 남편한테 준 게 아니라 제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때는 감사한 것보다 왜 아들이 아닌 며느리한테 주시는 걸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시부모님 두 분의 이혼 사유는 알고 보니 어머님의 사치였습니다. 가방, 옷 같은 건 물론이고
사업한다고 자꾸 아버님 돈을 가지고 가 몇 천만 원씩 날리고 그러셨대요. 결코 사업을 하실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아버님이 돈 한 푼 못 주겠다 하시니 어머님이 몰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폭발한 아버님이 이혼하자 하셨고, 당시 고3이었던 제 남편이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혼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냥 두 분의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 건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결혼했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결혼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후에 그 부분으로 부부싸움도 몇 번 했네요. 아무튼 아버님은 그 이후에 다른 분과 재혼해 새 가정 꾸리며 살고 계시고, 남편이랑은 1년에 서너 번 연락해 만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혼하고 연애는 끊임없이 하셨지만 재혼은 안 하셨고, 틈만 나면 전 남편인 제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재결합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은 절대 합칠 생각 없으세요. 새로 만난 배우자가 너무나도 사려 깊고 교양 있는 분이셔서 아버님이 새 시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전화해서 울고 다시 만나자 빌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두 분을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시아버지한테 연락 좀 해서 넷이서 좀 만나자고 해봐. 앞으로는 명절에 네 시아버지 보고 니들 신혼집에 와서 하루 자라고 해라. 나도 니들 집에서 하루 자게. 라고 하셨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는 저희는 아버님 댁, 어머님 댁 이렇게 따로따로 갔었거든요. 아버님은 하시던 사업 접고 새 시어머니와 함께 꾸린 단아한 주택집에서 정갈하고 소박하게 살고 계셨고, 저희가 가면 인자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남편이 새어머니를 아직 불편해해서 한 끼 이상 먹고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새 시어머님께서 정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주시고 집에 갈 때도 두 손 가득 음식을 싸주세요. 그래서 시아버지 댁에 가면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은 경기도 18평짜리 아파트였고 구축이지만 어머님 명의 자가세요. 이혼할 때 아버님께서 마지막 배려라며 집을 해주신 데서 그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 댁은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일단 집이 너무 어지럽고 위생 상태도 심각하게 좋지 않아요. 화장실 물때는 기본이고 혼자 살아 신경 쓸 일 없다 생각하시는지 변기 청소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늘 싱크대 한쪽에 있어서 그냥 어머님 댁 가면 악취 때문에 비위가 상해요. 그래서 남편도 어머님 집 가는 걸 저한테 창피해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어머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어머님은 장도 안 보셨더라고요. 물론 어머님께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아들네 첫 방문에 과일이라도 내어주시지 않나요? 근데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장바구니를 하나 휙 던져주며 올 때 마트 좀 갔다 오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가서 찬거리 좀 사오너라. 나도 이제 며느리 생겼으니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얻어먹어보자. 라고 하셔서 남편이 기겁하고 말렸네요. 그래서 그날 그냥 밖에서 밥 먹고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도 가관이었어요. 저희가 용돈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이게 10만 원? 둘이 맞벌인데 20만 원은 줘야지. 너무 짜게 군다.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해하며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학생 때부터 어머님이 돈 빌려달라 연락하시면 몇 번씩 돈 보내주며 살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알바비를 몽땅 시모에게 보내서 친구한테 돈 꺼서 생활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머리 커서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더는 어머님께 돈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나니 돈 버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 여유롭다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대놓고 용돈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뇌가 있으니 어머님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두 분 이혼하시고 아버님은 재혼해 행복하게 사시는데 어머님은 혼자 외로이 살고 계시니 어쩐지 같은 여자로서 딱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엄마한테 정을 별로 안 주고 살았던 이유가 이제야 납득이 가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어머님은 그저 며느리 생기니 신나서 매일 연락하시고 또 연락을 강요하시며 저와 친하게 지내려 하시더군요. 심지어 저희 신혼집도 몇 번 오시더니 방 하나만 내어주면 안 되겠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겁해서 합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기분 나빠 하시더군요. 제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님 성격에 계속 물고 늘어지고 조를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행복만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 때문에 근심이 생기더군요. 남편은 원래 부모님이랑 왕래며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사람이라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부끼리 잘 살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네가 결혼하자마자 저희한테, 아니 며느리한테 기대려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생활비를 위해 쭉 일을 하고 계셨지만 이렇다 할 직업은 없으셨어요. 식품 제조 공장에서 그나마 5년 정도 일하신 게 제일 오래 하신 거고, 그 외 식당 서빙 간간히 하시고 동네 작은 마트에서 가끔 캐셔하고 그러시는데 힘들다고 하셔서 하루에 4-5시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비도 있긴 하셨는데 저희 결혼하고 1년쯤 뒤에 니들이 내 실비 보험비랑 핸드폰 요금 좀 내줘라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임신한 상태였고 입덧이 너무 심해 직장도 단축 근무하는 상황이었어요.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뭐라도 사줄 생각은 안 하시고 대뜸 보험비랑 핸드폰비 내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도 총각 시절에 어머님한테 드린 돈이 3천만 원은 넘었고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울고 불면서 저한테 전화하고 저희 집이랑 어머님 집이랑 차로 1시간 정도 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거의 2시간이 걸리는데 막차 타고 저희 동네 다짜고짜 오셨어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와서 저희한테 서운하다. 며느리 들어와서 새 가족 생긴 줄 알았는데 자길 이렇게 막대할 수 있냐 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제가 임신 초기라 남편이 정말 많이 조심하고 배려해줬는데 어머님 때문에 이 사단이 나니 남편이 제게 참 많이 미안해했어요. 결국 타협본 것이 그럼 핸드폰 비라도 좀 내달라고 하시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도 사정이 그리 넉넉치 않고 이제 곧 애도 태어나니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고 남편이 소리치듯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질리고 질렸는지 저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매달 어머님 핸드폰비 내드리고 구정과 추석 그리고 어버이날이랑 생신 때는 5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시며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 버는 것 이상으로는 일을 안 하시려 해서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크게 상심하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돈 요구하시는 거 아시고 아버님이 대신 미안하다 하시며 저한테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얼굴 볼 때마다 제 손에 20에서 30만 원씩 쥐어주시고 저희 결혼 기념일도 챙겨주세요. 그렇게 제 생일과 결혼 기념일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넣어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매년 어머님께 그 정도 돈 드리니 아버님께서 메꿔주려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게 최악이진 않듯이 어머님 말고는 남편도 좋고 아버님네도 좋으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 낳아 키우며 남편이랑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손절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삽니다. 계기가 있어요.
이 얘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하지도 못했는데 익명의 힘을 빌어 한번 써봅니다. 애들 둘 다 어린이집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전 일이네요. 친정아빠 생신이라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지요. 시어머니도 제가 그 주에 친정 가는 걸 알고 계셨어요. 친정아빠 생신이 좀 기억에 남는 숫자라서 어머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친정에서 다 같이 모여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영상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어머님은 제가 친정에 가 있는 걸 알면 꼭 영상통화를 거시던 분이었어요. 손주들 보고 싶어서 걸었다고는 하지만 뒷 배경에 보이는 친정집을 보려고 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큰애더러 핸드폰 가지고 안방 좀 가봐. 외할아버지 집 좀 구경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챙기지도 않는 애들 끼니를 걱정하는 척하며 외할아버지 집에서 밥 뭐 먹는지 궁금하다 하시며 사진 찍어 달라 하시고 그랬어요. 부엌도 궁금하고 거실도 궁금하니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도 어머님이 영상통화를 거시길래 안 받을까 했는데 둘째가 바로 받더군요. 그때 첫째는 낙서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한창 모 만화 영화에 빠져 있을 때라 아이가 만화 주인공을 그리더니 자랑하려고 핸드폰을 들어 어머님께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낙서한 종이가 공무원 연금 관련된 책자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매달 책자가 나오거든요. 저희 애가 그 잡지를 보여드리니 어머님이 그걸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저한테 어머님이 전화를 거시는 겁니다.